네, 2023년 7월 29일 이정훈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러시아 국방장관 쇼이구가 북한 전승절에 참석한 거는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는 우크라이나 군이 북한제 무기를 압수했겠죠. 해가지고 그 무기로 러시아군을 공격했다. 이 무기는 제3국에서 러시아로 가는 건데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그걸 입수해서 러시아를 공격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북한은 앞선 방송에서 제가 보도했듯이 글로벌 호크하고 리퍼를 닮은 무인기를 공개했습니다. 쇼이구 장관한테 보였죠. 자, 이제 국제정세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정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정의는 있어요. 근데 세상이 정의대로 흘러가느냐? 살아보니까 정의대로 안 가요. 우선 그걸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게, 실력 있는 사람은 있잖아요. 서울대학교 나오고 쟁쟁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되게 잘하죠. 근데 서울대학교 안 나왔고 그때는 실력이 딸렸는데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분야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북이가 토끼를 잡아잡듯 노력하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을 이깁니다. 근데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 이제 자리를 차지하면, 노력하는 사람은 문제를 푸는 게 항상 노력으로 푸니까 모든 걸 철저하게 하잖아요. 그럼 독재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또 반발을 삽니다. 실력 있는 사람은 거만을 떨어서 싫고, 노력하는 사람은 너무 숨막히게. 근데 그냥 빈둥빈둥 돌고 사람 인망이나 없던 사람이 딱 리더가 돼요. 그 사람은 뭐 그 자리 뺏으려고 노력도 안 하고 일도 열심히 안 하고 뭐 실력도 그 정도인데 다 킹 오브 킹이 됩니다. 운 좋은 사람이죠. 운 좋은 사람 못 당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사회생활을 쭉 해보니까 저는 뭐 평생이 결정만 하는 CEO들, 오너들을 조금 압니다. 근데 그분들이 공통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한 판단을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결정을 잘하는 거다. 판단도 이때는 옳지만 나중에 틀린 게 많잖아요. 그게 결국 뭡니까? 그때 운이라는 거예요, 운. 그 운이 어떻게 하면 좋은 운이 들어오는지 그걸 파악해내는 게 매우 어려운데, 결정을 잘 내려야지. 예를 들면 열심히 노력해서 서울대학 갔어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 열심히 노력해서 고시에 붙었다 칩시다. 열심히 노력해서 장관이 됐다고 칩시다. 장관 되는 사람도 거의 없지만 1급까지 됐다고 치자. 근데 이 사람은 재능은 있는데 그냥 어느 정도 했어요. 명문대학은 아니지만 뭐 그런 대학 나왔고, 그 다음에 사회에 나와서도 뭐 그런 직장에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인망이 좋죠. 인덕이 좋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인간관계가 좋아요. 근데 그 기업의 오너가 자기가 이제 위기에 처하니까 어떻게 돌파할까 하다가 인망이 좋은 사람, 자기가 봐도 위협적이지 않고, 노력한 사람은 위협적이잖아요. 실력 있는 사람도 두렵잖아요. 이 사람은 내 얘기 될 것 같고도, 이 사람한테 맡겼더니 이 사람은 여러 사람 얘기, 그중에 그걸 잘 들어서 선택을 해갖고 잘 살립니다. 현대중공업의 실질적인 오너가 정몽 국회의원 했던 그분인데, 그분이 명예회장으로 있고 실질적으로 이끌지 않잖아요. 근데 그 분의 생각이, 정 회장 생각이, 운 좋은 사람을 시키면, 나보다 운 좋은 사람을 시키면 회사가 잘 된다는 거잖아요. 또 잘 됐고, 현대중공업이. 몇 가지 뭐 사건이야 많지, 종합적으로 보자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운 좋은 사람이 리더를 하게 되면 조직이 무난해요.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은 날카롭고 뭐가 덕이 없잖아요. 덕이 있으면서도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운 좋은 사람이 최고라고 보는데, 운 좋은 사람들이 뭔가 하면 항상 이기는 쪽에 가더라고. 그냥 인망만 좋고 인기가 좋은 사람들은 그 다수가 또 어리석은 경우가 있는데, 그거 따라가다가 선택을 잘못하는데, 아주 운 좋은 사람 선택도 잘해요. 승자에 쓰는 것. 자,
1939년도에 세계가 쪼개져서 전쟁으로 들어갈 때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편에 선 나라가 있고 미국, 영국 편에 선 나라가 있습니다. 참 그때는 독일, 일본 굉장히 강했으니까 글로 붙은 나라들은 그 후에 2차 대전에서 미영 연합군이 이기고 난 다음에 좀 어려워지죠. 근데 미국, 영국 연합편에 선 나라들은 지위가 올라가죠. 그런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950년 6.25 전쟁이 났을 때 남노당 편에 들었던 대한민국 남쪽의 사람들이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까지도 빼딱한 사람이 돼갖고 힘들잖아요. 그 후손들도. 근데 대한민국 편을 들었던 사람들은 떳떳하지 않습니까? 뭐 특별히 잘된 건 없었지만 나쁜 건 없잖아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자, 지금 러우 전쟁을 앞두고 러시아가 자기들이 공격을 했으니까 근데 만날 수 있는 정상회담 자체가 없어요. 쇼이구가 가서 북한의 김정은 만나는 정도, 그 다음에 시진핑을 불러서 푸틴이 만나는 정도, 벨라루스의 대통령을 푸틴이 불러서 만나는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 대통령은 나토 31개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AP4라고 하는 나라 정상도 만나고 그 외에 다른 나라도 숱하게 만나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승자연합이라고 보십니까? 우로 전쟁에 대해서 상당히 그 몇몇 군사 전문가들도 우크라이나가 밀리고 있다라고 전황은 그게 맞아요. 근데 길게 보자 이거죠. 그러면서 계속 한국이 미국 편을 드는 건 잘못된 거다라는 그런 이제 글들을 쓰시는데 글쎄 그게 맞을까요? 물론 그분들이 나중에 맞을 수도 있지만 지금 봐서는 아닙니다. 자, 북한이 쇼이구를 불러갖고 자기네 무기 팔려고 하는데 그 얘기 나오자마자 북한 무기가 우크라이나군의 손에 들어가서 러시아를 공격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 전쟁은 컨트롤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미국에 의해서. 그럼 우리가 어디 편을 들어야 될까요? 제가 계속 아무 이유 없이 우크라이나에 대한민국 공격 무기를 줘라라고 하는 거는 그 성자연합에 강하게 들어가자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다녀오셨어요. 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무기를 주자는 거는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깊이 개입해야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들어갈 여지가 커진다는 겁니다. 참전이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을 죽이자는 참전이 아니잖아요. 왜 못 들어갑니까? 지금 북한이 뭐 리포하고 글로벌 호크를 닮은 무인기를 공개했다 그래서 북한 대단하다 그러는데 그건 짝퉁입니다. 이번에 잘 보신 분들은 그게 고고도하고 중고도 무인기인데 그러면 지상에서 14km 내지 20km 정도 떠서 날아가는데 그 날아가는 걸 위에서 찍으려면 더 높이 올라가는 게 있어야 되겠죠. 있든 말든. 그럼 그 밑에서 찍었을 때 지상이 보이면은 지상에는요 도시가 건물이 보이면 안 돼요. 북한이 공개한 동영상 보게 되면 평양이겠지. 시가지가 보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중고도 고고도로 날아간 게 아니라 저고도로 날아갔다는 거예요. 모양만 같지 중고도 고고도 무인기가 아니란 사실이죠. 물론 데몬스트레이션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그렇게 찍었다 할 수 있지만 일단 그런 걸 읽어내는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크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모순이 많다고 저와 같이 대학 다닌 친구 중에 일부는 북한의 주사 노선이 옳다고 주사파에 갔었어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 많이 갔는데 결론적으로 그 친구들의 선택은 틀렸고 저처럼 어정뛴 사람들이 그나마 살아남아 있습니다. 선택을 진짜 잘해야 됩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일본 총리를 만나갖고 더 한미일 유대를 강화하고 승자연합이 서라. 프랑스란 나라가 나라를 뺏기고 드골의 주장 때문에 망명정부를 유지하고 있는데 미국과 영국이 노르망디 상륙을 할 때 나도 가야 된다고 길을 써가지고 파리로 진격하는 제1부대가 되면서 5대 연합국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길을 잡아라. 승자연합에 살아. 운이 최고다. 윤 대통령이 뚝심 있게 잘나가고 있는데 더 치고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운 좋고 복이 많은 운짱, 복장이 실력 있고 이거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덕장, 지장, 용장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북한은 패자연합 라인에 서고 있어요. 어딘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차라리 그럴 바엔 중립이 난데
북한도 어쩔 수가 없어 살아야 되니까. 김정은과 윤석열의 선택 1년 후, 2년 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 냉정하게 평가하고 그리고 우리 정치권 내에서 어떤 자들이 우리 선택을 윤석열 정부의 선택을 반대했는지 준엄하게 심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